거란에 대한 고려의 입장은 발해를 멸망시킨 야만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란이 세력으로 대두하게 된 것은 4세기부터인데 주위 세력, 즉 돌궐이나 당의 강한 압력을 받다가 907년 야율 아보기가 거란족을 통합하고 발해를 포함한 주위 국가들을 복속하여 요나라를 건국하는데 이 시기가 아주 절묘합니다. 우리 후삼국 시대와 정확히 겹치고 이때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많이 유입되면서 우리 역사에도 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려에 의해 통합되었고 북방에 거대한 영토를 가진 단일 정치체를 가진 강력한 집단이 생겨나니 두 세력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942년 발해를 복속한 거란은 고려와의 관계 성립을 위해 사신당과 낙타 50마리를 보내지만 왕건은 여러 부분에서 고민했을 터입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데다 같은 사회 구성원이 된 발해 유민들을 생각하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성 만부교에 낙타를 묶어 모두 굶어 죽였고 30여 명의 사신들은 모두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고려사에서 말하는 단교의 이유는 일찍이 발해와 지속적으로 화목하다가 갑자기 의심을 일으켜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이는 매우 무도하여 친선관계를 맺을 이웃으로 삼을 수는 없다 였습니다. 이는 훈요 10조로도 남았는데요. 제4조 당나라의 풍속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풍속을 배격할 것. 고려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발해를 이어 고구려의 계통을 넘겨받은 나라입니다. 고려는 송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거란에 대한 배격을 확실하게 했고 포위된 거란은 만주에 있던 발해 유민국을 멸망시키고 송과의 외교를 끊고 거란과 화친할 것을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합니다. 굽히지 않는 고려에 대해 993년 소손령이 침공해오는 것으로 여요전쟁, 고려-거란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크게 3번에 걸친 침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 침략은 993년 성종 12년입니다. 강동 6주를 얻어낸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유명하죠. 거란의 땅은 아니었으나 북방 여진족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제언은 송나라와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배후를 안정시키고자 한 거란의 의중을 잘 파악한 것이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니 서희가 가진 상황 파악 능력과 외교력은 새삼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1010년 2차 침략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 쿠데타를 벌여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는데 이를 이유로 들어 요나라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침략과 달리 급히 모은 30만의 병력을 이끈 강조가 통주에서 대패하면서 고려군의 주력이 괴멸되고 맙니다. 현종은 나주까지 몽진하고 개경은 거란군에게 함락당하지요. 이때 수많은 사서들이 사라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흥화진을 지키던 양규가 거란의 거점이던 곽주성을 공격해 탈환하고 배후가 차단된 거란군을 김숙훈과 함께 각계 격파하여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해 갑니다. 퇴각하는 성종과 거란 주력 부대들을 맞서 끝까지 분전하여 고려인 포로들의 도망할 시간을 벌고 산화했죠. 전쟁 후에도 접지에서는 계속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거란은 매년 군사를 몰아 고려를 공격해왔고 1016년 전투에서는 고려군 수만이 전사하는 등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19년 드디어 세 번째로 침략해옵니다. 소배압이 이끄는 10만의 군대에 맞선 이는 20만의 대군을 이끄는 강감찬 장군, 미리 흥화진으로 나아가 물을 맞고 매복해 있다가 도하하는 거란군에게 수공을 가해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당황한 소배압은 피해에도 바로 정신을 차리고 적은 군사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수도 공략이라 생각하여 곧바로 개경으로 내달렸으나 고려 현종의 기민한 대응으로 거란군의 천봉 기병대를 꺾어버렸고 결국 거란군은 총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귀주에서 맞붙은 강감창과 소배압. 역사는 이 전투의 결과를 귀주대첩이라 부릅니다. 살아 돌아간 자는 불과 수천이었습니다. 성종의 재침 움직임에 고려는 번국이 되겠다 자처하여 화친했고 비록 외견상 복속이지만 당시 동북아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는데 만주의 세력들이 고려에 귀보하였고 비로소 자체 번국들을 거느린 독자적인 국가로 거듭나면서 송나라에도 굴하지 않는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고려는 내부적으로 더욱 방비를 굳건히 하는데 이때 축조된 것이 천리장성입니다. 요는 100년 만에 무너집니다. 결집한 여진족이 세운 금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몽골이 점차 부상하죠. 금도 몽골의 압박에는 당할 수 없었고 곧 지리멸렬되는데 이 틈을 타 거란인들은 만주에 대요수국을 세우지만 몽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밀려내려온 거란 유민들이 고려로 쳐들어오면서 대요수국의 난이 발생합니다. 크게 두 차례의 침략이었는데 첫 번째는 1216년 8월입니다. 아아와 야율걸로가 이끄는 9만의 거란인들은 의주와 영변 등 북방 여러 곳을 침략하며 약탈합니다. 무신정변으로 당시 권력자였던 최충원이 이를 무시해버리는 통에 초기 진압이 안 되었고 한 달이 지나 서북 방면이 초토화된 이후에야 김취려와 15,000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수적으로도 열세였으나 분전한 고려군은 각지에서 거란군을 격파했고 개평과 묵장에서 벌어진 본격적인 회전에서도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합니다만 김취려의 맏아들이 전사하기도 합니다. 큰 피해를 입은 거란인들이 창주로 몰려가면서 1차 공세가 마무리되죠. 같은 해 10월 압록강 건너로 물러가 있던 거란인들이 창주로 재차 침공해 옵니다. 이때 고려 조정은 정숙첨에게 순군을 포함한 수만의 병력을 이끌어 물리치게 하지만 위주에서 매복에 걸리죠. 괴멸한 고려군의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크게 동요합니다. 최충원은 사병 수만을 동원해 본인 집만 지키게 하니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2차 공세 기간 동안 반란만 2번 일어납니다. 한편 태조탄에 진출한 고려군은 방심하다가 포위당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지요. 이때 김취려는 중상을 입어 전열에서 이탈하고 감시를 소홀히 한 정방보와 조충은 파직당합니다. 1217년 3월 12일 개경에 닿은 거란군은 개경 주위와 더 나아가 철원 충주까지 진출해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고 고려군 지휘관들은 왈가왈부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이에 김취려는 중상을 입은 몸을 이끌어 달현과 제천에서 거란군을 격파합니다. 박달재에 도착한 김취려 장군은 지형을 눈여겨보고 진을 펼쳤고 새벽에 닥친 거란군이 남쪽으로 우회하여 포위하려는 것을 또다시 격파합니다. 더욱 몰아쳐 평창에서도 수세에 몰아넣었고 결국 여진의 영역으로 퇴각하는 거란군을 뒤로 병세가 위중해진 김취려가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몇 달 전 태조탄 패배를 곱씹던 조충에게 다시 기회가 왔는데 1218년 7월 서훈군에서 김취려와 함께 거란군의 주력을 섬멸해버립니다. 수세에 몰린 거란군은 강동성으로 들어가고 고려군은 즉시 포위하지만 거란군의 군세는 아직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몽골이 개입하게 되죠. 3만의 병력을 이끄는 카치훈, 김취려가 나서 형제의 맹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몽골 장군 앞에 섭니다. 몽골의 칭기즈칸과 동진의 포선만노에게 절하라는 카치훈의 말에 하늘에는 해가 둘이 없는데 어찌 천하에 두 황제가 있습니까? 라며 칭기즈칸을 향해 절을 합니다. 강동성 전투에 뛰어든 연합군의 위세에 내분을 겪은 거란은 1219년 2월에 항복하면서 대요수국의 난이 끝나고 거란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민들은 고려와 몽골 등에 흡수되죠. 김취려 장군의 묘는 강화에 있습니다. 1234년 병환에 사망하여 7월 12일에 진강산 대곡동 서쪽 기슭에 매장했다는 묘지석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들어 실전되면서 후손인 김려와 본관인 언양의 형감이 1670년 언양에 가묘를 조성했다가 1909년 강화에서 묘지석을 다시 발견하여 원래 묘를 찾았습니다. 거란과의 긴 분쟁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란 전쟁에서 여진 백성을 흡수하고 대요수국의 난에서 거란 백성을 흡수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아래층에 자리 잡게 되죠. 전해지는 말로는 이들이 백정이라 합니다.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1000년간 이어진 우리 역사의 단면이죠. 반면 모든 전투에서 영웅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1차 침략은 서희, 2차 침략은 김숙흥과 양규, 3차 침략은 강감찬이죠. 최후 대요수국의 난은 기나긴 전멸전을 이끈 김취려 장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고려 거란 전쟁 사극이 시작된다 하니 기대가 무척 큽니다. 김숙흥과 양규의 모습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